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돌입해 볼 텐데요. 최근에 산업은행이 주식시장에서 꽤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산업은행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H&M, 하나오션, 한진칼, 이 3인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은행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 혹은 막 그 이상이 출렁출렁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산업은행 이슈를 점검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작전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산업은행에서 지금 요즘에 갑자기 떠오른 게 이 BIS라는 국제결제은행에서 제시한 자기자본 비율 이 13%라는 게 이게 지금 변수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현재 물론 이제 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13%는 넘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은행은 14%, 15%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한 14%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IS의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것은요, 이 분모에는 자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분자에는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자산을 그냥 자산으로 다 때려 넣지 않고 주식같이 위험한 좀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거기에다 더 붙이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뭐 주식 같은 경우가 더 많아지면 커지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 비율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BIS 비율이 뭐 13%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책은행으로서 막 기업 대출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이 BIS 비율, 특히 13%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되겠고, 그렇게 되니까 이 밑단에 있는 분모 중에서 위험 가중치가 높은 이 위험 가중 자산을 대폭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 H&M, 한진칼의 지분을 판에 만회하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국산업은행이 웬만한 주식들, 이 지분들을 꽤 많이 들고 있거든요.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43%. 근데 저거는 이제 팔지 않겠죠. 하고 H&M, 좀 빨갛게 돼 있는 하나오션, 한진칼 모두 10% 넘게 한국산은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전도 32%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한전지급업을 매각하는 그럴 리는 없다라고 해서 크게 보면 10% 넘는 지분 중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저 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오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은 19.5%를 갖고 있고요. 저기에서 아마 최근에 지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책은행이어가지고 블록딜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의무 공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역추격을 하는데 최근에 블록딜이 한번 있었잖아요. 4% 정도는 이제 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오션은 저는 사는 관련해서는 수급 차원에서는 가장 좀 흐림, 빨간불 이렇게 꽂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가장 산은이 지분을 더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은 최고 사이클이기도 하고 앞으로 새로운 정미의 한미 통상협상에서도 조선이 가장 앞단에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은행이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차 블록딜 할 때를 봤으면 4% 팔았을 때 하루에 주가가 한 12% 정도 빠졌거든요. 물론 다시 이제 막 만회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때 할인율을 좀 보면 시장에서는 한 9% 정도 할인율을 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2차 블록딜, 3차 블록딜 할 때마다 적어도 10%대의 출렁출렁임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잔여 지분이 지금 한 이제 앞서 19에서 4% 팔고 15% 남아 있는데 또 블록딜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10% 받고 10% 받고 하면 글쎄요, 앞으로 좀 꽤 투자자 여러분들은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은 좀 빨간불 쪽으로, 흐림 쪽으로 놓고 보고요. H&M도 또 하나 굉장히 큰 고민이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항상 보면 이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물량, 이게 지금 거의 영구채도 전환하고 CB 전환사채 다 전환하면서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아마 이 사이즈로 보면은 12조 이상, 13조대에 달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산은이 이 H&M을 털려면 H&M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렇게 쪼개기 블록딜은 거의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려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실탄만 적어도 8조에서 10조를 어디 대출 받는다 쳐도
그런 기업이 국내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이 산업은행 지분 33.7%. 그런데 최근에 H&M은 그동안에 이 산업은행의 뭐 영구채 물량 이런 게 다 전환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자체로 보면 불확실성도 마무리가 됐고 H&M은 지금 현금성 자산이 14조 원 정도 넘게 지금 쌓아두고 있어서 자, 저거를 팔지 못한다면 블록딜이라는 걸 팔지 못한다면 일단 뭐 자기 자본의 이익 잉여금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보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배당이라든가 이런 밸류업을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H&M은 뭐 요즘에 물동량 이런 거를 빼고서라도 밸류업 쪽으로도 좀 한번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 저는 이 H&M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재조명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꼽는 H&M의 새로운 주인 저는 현대글로비스를 항상 좀 강력하게 후보로 1순위로 올리고 있는데 한 10조 원대 실탄도 있고 육해공을 다 하고 싶어하고 현대글로비스가 최근에 바다 쪽도 굉장히 좀 눈독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어떤 지배구조에 좀 정의선 회장의 도움받는 조건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H&M을 또 받아주는 뭐 이런 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추측입니다. H&M 같은 경우에는 그닥 나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진칼입니다. 이제 한진칼은 오히려 이 주식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기도 한데 호반입니다. 호반이 일단 18% 갖고 있고 이대가 델타가 갖고 있고 산업은행이 10.5%가 갖고 있는데 이 산업은행이 지금 보니까 호반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표를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만에 하나 이 산업은행과 델타가 뭐 다른 쪽으로 빠져들게 되면 이 조은태 회장은 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최근에 호반이 한진칼을 공격한 이유가 있거든요. 델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기는 편, 우린 편으로 새로운 경영권에 붙을 거고 문제가 저 산업은행의 10.58%의 지분입니다. 이제 뭐 상법 개정도 통과되고 행동주의 펀드들 오게 될 경우에 산업은행은 털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한진칼이 세게 강력하게 붙게 될 경우에는 더 지분 매각에 대한 뭐 매력도 커지고 산업은행 입장은 팔아야 되는 게 맞죠. 주가가 올랐다면. 그렇게 됐는데 저 산업은행 10%가 시장에 나온다 아니면 매물일 때 다 줘요. 제가 받겠습니다. 손들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시 한진칼은 결국 한진그룹의 운명 자체가 오락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한진칼은 무엇보다도 저 산업은행 지분 10%의 향방이 중요한데요. 지금 증권업계 또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에 팔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산업은행인데 국책은행인데 그런 어떤 라고 이야기는 하나 저는 뭐 이거는 확건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은행의 지분 10% 계속해서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H&M 또 하나오션, 한진칼 세 가지 종목에 관련된 산업은행의 지분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